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진단 제주 정은숙입니다. 제주의 특별자치 과제를 생각해보는 기획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해 방송했던 주민자치 강화 방안에 이어서 오늘은 10여 년째 논란만 더해지고 있는 행정체제 개편에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 의견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행정체제 개편 논의에서 중요한 축이 제주도의 입장일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또 관련 TF팀을 구성해서 논의 중이라는 보도도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방송 출연을 요청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유로 출연하지 못한다는 그런 의사를 전해왔습니다. 이 부분을 좀 먼저 알려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주도의 행정체제 개편 문제가 중요한 시기마다 아주 논란이 계속 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 부분을 좀 논의하기 이전에 15년 전이지요. 2005년 7월 그러니까 제주도의 행정계층구조 개편 주민 투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왜 행정체제 개편을 하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먼저 짚어보도록 해야겠습니다. 강호진 대표님, 예. 오랫동안 주민자치운동 해오고 계신데요. 아주 오랜 기간 아니었습니다. 네. 이 부분을 좀 먼저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예, 당시 정부에서 제주도 구상과 관련해서는 지방 분권의 시범도라고 선정을 했고요. 그래서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해서 도민들에게 자치권을 주겠다라고 했고 그 과정에서 행정체제를 그 기조에 맞게 바꿔보겠다라고 해서 주민투표를 통해서 제주도만 전국 당시 16개 시도 가운데 자치권을 없애는 그런 결과가 있었습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그런 건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내부적으로는 사실 행정의 효율성, 예를 들면 개발사업 인허가 과정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아마 제주도만 멀쩡했던 시군을 폐지해버린 게 아닌가라고 좀 비판적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당시에 행정계층구조 개편이라고 예, 당시에는 그 주민투표에 붙여질 때 얘기했었고요. 지금 일반적으로 이제 통칭해서 행정체제 개편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의 이유와 의미에 대해서 다른 분들 또 덧붙여서 말씀하실 부분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 그 2006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행정계층구조에서 소위 도하고 시군 단위에서는 이제 자치단체였고요. 이 읍면동하고 통리는 하부행정기관이었어요. 네. 근데 저희가 어떻게 바꿨냐면 이제는 자치단체는 도밖에 없습니다. 행정시도 하부행정기관이고 그 읍면동도 하부행정기관이고 통리도 하부행정기관이죠. 그래서 이제는 행정체제가 그런 식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그 의미에 대해서는 또 우리 저는 이 2005년 이렇게 그간 4개 시군 체제가 없어졌던 이유들이 과연 무엇일까? 그러면 그런 속에서 과연 4개 시군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의견이 적절히 잘 반영되었는가? 그랬을 때 보면 이 상층 단위에서 특별자치도를 지향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라고 보고 결과적으로는 투표율도 제가 기억하기에는 되게 낮다라고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어떠한 형태든 이 수기 과정들이 도민들의 의견이 받아지는 속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행정계층 구조들을 선택을 했다면 지금껏 이러한 이 진행 과정 속에서 어떤 애로사항이 있을지라도 이거에 현체제에 대한 불만들을 덜 느낄 거라고 보는데 그런 의견들이 반영되지 않고 특별자치도를 시급히 출범시켜가지고 말 그대로는 지방 분권의 시범도라고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 강호진 전 대표님 말씀하듯이 그 국제 자유도시를 조성을 위한 그런 이 행정계층 구조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효율성 그리고 아까 같이 이런 개발 인허가 이런 속에서 국제제를 꿈꾸는 그런 그림으로 가다 보니까 시급하게 해서 그런 속에서 제도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면서 주민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 질주라든가 행정의 민주성이라든가 행정의 주민들의 참여들이 약화시키면서 복합적인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주민들은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좀 더 나은 제도들을 모색해봐야 되겠다. 그런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시군의 기초의회가 없어지고 그리고 임명직 시장으로 된 지가 이제 15년 정도가 지난 거지요. 특히 또 어떤 문제점들이 지금 말씀해 주신 거 외에 특히 어떤 문제점들이 더 있는지 또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 모든 권력이 도지사에 집중됐다는 가장 큰 문제점이에요. 민주주의의 기본은요, 권력의 분립 또 견제와 균형입니다. 만일 이렇게 견제와 균형, 소위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권력은요, 독재로 치닫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본인데 우리 제주특별법에 의하면은 지금 도지사를 견제할 수 있는 권력이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 의원님도 나와 계시지만 도의회가 지금 도지사 견제할 수 있습니까? 뭐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시죠. 견제해야죠. 예. 전체적으로는 나름 애로사항은 많죠. 이게 예를 들면 견제가 안 되고 있어요. 도지사가 만일에 자기가 어떤 걸 하겠다 했을 때 그걸 터치하고 이렇게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굉장히 우려하는 바는 사실상 이거는 어떤 헌법적 관점에서 보면은요, 선출직 임기제와 독재다. 도지사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이다. 이거는 민주주의 기본이 흔들리는 거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도지사의 권력을 견제하고 또 어떤 그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왜냐하면 절대 권력이란 건 절대 불패한다는 게 명제거든요. 이러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지금 그게 안 됐다. 지방자치, 소위 기초자치단체가 이제 폐지됨으로 인해서 견제 권력이 완전히 무너진. 그래서 사실은 굉장히 이거는 좀 문제 있는 상황이라고 보죠. 예, 지금 이어서 좀 말씀드리면은 네.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하고요. 좀 아쉬운 거는 도지사의 권력이 늘어난 만큼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권력이 늘어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비대해진 권력을 말씀하신 대로 견제할 만한 세력도 없고 도의회가 있긴 하지만 여전히 도의회 권한도 법률상 미약하기 때문에 도지사를 견제할 권한도 없을 뿐더러 주민들이 실질적으로 주민자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직접적 권한들이 많이 오히려 약화되면서 사실 상당히 이제 왜곡된 형태로 제주특별자치도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자치가 매우 태보했다라는 의견이신 거지요. 예. 제가 볼 때는 아까 같이 행정의 민주성이라든가 주민참여, 지역 불균형, 행정 서비스 질 저하도 있지만 더 걱정되는 부분들은 이 본청이 아까 같이 말씀하시지만 도청이 비대해지면서 기획 업무에 하면서 실질적인 집행을 하는 시단이라든가 읍면 단위가 사실상 상당히 경직돼 있다. 예전에 4개 시군 체제에서는 그런 공직에 활동했던 분들 말 들어보면 뭔가를 아이디어를 제공하면 뭐 전국 최초냐,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래 가지고 우리 시장님, 우리 군수님들을 위해 가지고 공직자들이 이 선의적인 경쟁들을 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특별자치도로 하나로 되면서 어떤 기획 업무들을 뭔가 아이디어를 발굴해 가지고 하면 선진 사례가 있느냐, 검증된 것이냐. 그렇기 때문에 4개 시군초대 건전한 공직자들이 정책 속에서 주민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경쟁의식들이 많이 나름대로 존재했는데 지금 그러지 않는 속에서 관료화된 속에서 그러한 경쟁의식이 없기 때문에 사람으로 말하면 점점 젊음을 잃어가고 도전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에 안주해가지기 때문에 늙어가는 그런 게 과연 앞으로의 특별자치도 지금에 있는 체제 속에서 과연 앞으로 복잡한 문제들을 풀어가는데 지금에는 행정 시스템으로는 되게 애로사항이 많겠다. 그런 것들이 오히려 저희들은 더 걱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건전한 시 간의 건전한 경쟁이 지금 있지 않기 때문에 미래 비전을 뭔가 만들고 하는데도 굉장히 제한적이라는 그렇죠. 말씀으로 들립니다. 예, 지금 말씀해주신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사실상 도민들도 그리고 여러 단위들에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과 2017년도 두 번에 걸쳐서 행정개편위원회를 설치를 했었지요. 그리고 여기서 권고안을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모아서 권고안도 냈었는데요. 가장 최근의 것이 이제 2017년 그 행정개편위원회의 권고안이었습니다.
이번에 그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에 이 부분이 이 권고안이 담겨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상봉 위원장님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지금 핵심적인 거는 7단계 제도 개선안에 지금의 오늘 논의 주제인 이 시장 직선 제한이 포함되긴 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중앙정부에서 그 담당 이제 부서인 행정안전부는 불수용 입장을 밝힌 상태고 그런 속에서 지금은 이 총리실에서 모든 거를 취합해가지고 불수용 과제로 앞으로 뭐 1월이든 이제 국회를 앞둬가지고 수용된 안은 통과되겠지만 불수용된 안들은 이제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속에서 지금 하나의 남은 방법이 있다면 의원 입법발인데 뭐 중앙정부의 입장이 행안부든 다른 부분이든 이 부정적을 아는데 또 과연 이 시장 직선 제한을 계속적으로 의원 입법으로 가져가야 되겠는가 그런 고민도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의원 입법으로 했을 때는 나름대로 존중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 그 정도입니다. 일단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면 2005년 우리가 7월 27일 날 투표할 때 사개시군을 없애는 게 혁신안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내용적으로는 혁신하지 않았죠. 마찬가지로 지금 도가 만든 행계의 안도 제가 보기엔 별로 도민들이 보기엔 혁신적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안부가 반대하는 거죠. 교과서에 없는 제도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님들도 차라리 이럴 거면 과거처럼 법인격이 있는 조직을 만들 것인지 말 것인지를 도민들한테 한번 여쭤봐라 이렇게 좀 주문하고 있는 거라서 저는 법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강요할 게 아니라 의원님 말씀처럼 자치권을 부활할 것인지 아니면 권한 없는 시장 할 것인지를 좀 더 논의해서 도민들에게 선택권을 주는 게 맞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 용어를 조금 정리하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냐면 지금 법인격이 있는 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요. 법인격이 있다 없다 그 부분을 조금 잠시 후에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7단계 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안에 반영이 되었다라고 저희가 말을 했는데 그 7단계 제도 개선안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도민들께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우리가 1단계부터 7단계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중앙정부의 사무이항에서부터 그러한 제도적 근거로 한 4,500여 건들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에서 자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가지고 제주도에 할 수 있는 권한을 줘라. 이런 게 제도 개선안에 계속 포함되는 속에서 예를 들어 관광 분야면 카지노, 양도 인허가권들을 줘라. 지금의 문광부가 갖고 있지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주도가 좀 더 자치적으로 가고자 하는 부분에서는 말은 특별자치도지만 뭐 외교, 국방, 사법 빼고는 준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벽에 부딪히는 거는 그런 거 하나에서도 중앙정부에서는 좀 더 신중하게 그리고 어찌 보면 신중함이 불수용으로서 나타나는 현실적인 한계들이 많은 거죠. 그런 속에서의 7단계 제도 개선안에 도의회의 동의를 통해 가지고 시장 직선 제한을 올렸다는 부분입니다. 그 속에서 지금에 있는 총리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부분들인데 행안부 입장은 시장 직선 제한은 불수용하겠다는 게 상임위 입장인 거죠. 불수용의 의미는 원희룡 지사님이 말씀하신 행계위 안에 행정상 직선 제한은 내년 상반기에 공식 발의될 정부의 제주특별법 개정안에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인 거죠. 예, 알겠습니다. 아까 법인격이 있는 부분, 그 부분 잠깐 용어를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만약 권한 없는 행정시장을 직선으로 뽑았을 때 다음날 행정시장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다 도지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인사권, 조직권, 재정권이 없는 그런 것이고 법인격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뽑은 시장님이 인사도 마음대로 할 수 있고 예산도 편성할 수 있고 조례도 만들 수 있는 사실상의 독립된 기관을 말하는 것인데 지금의 논의는 그런 것이 잘 정리가 안 되면서 약간 도민사회는 혼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과 관련해서 또 지난 11월에 있었던 도의회 본회의에서 도지사의 발언도 있었습니다. 관련한 발언이요. 기초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에 반대한다라는 의견이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만약 지사님의 마음이 그거라고 하면 저는 찬성을 하고요. 예. 약간 헷갈리신 게 아닌가. 본인들이 계속 했던 정책적인 방향은 권한 없는 행정시장을 뽑자였는데 갑자기 그날 도의회 도정기 답변에서는 기초의회가 있다는 것은 법인격을 의미하는 것인데 갑자기 또 법인격이 있는 조직을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엔 저희는 찬성하지만 그동안 도의회 해왔던 정책 방향하고는 사실 맞지 않는 거라서
어느 게 진실인지는 다시 한번 도지사의 입장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든지 이 지방선거도 이제 2년 안으로 다가오고 있고 또 아까 얘기했듯이 지사가 그 내용을 몰라가지고 이 법인격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를 반대하고 기초자치단체를 오히려 부활한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입장들은 나름대로 이 자기 갖고 있는 철학 속에서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찬성을 하는데 과연 그게 진정성이 있으려면 지금 말씀하신 진정성이 있으려면 과연 그간에 무엇을 했는가 아까 같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대해서 얼마나 그리고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얼마나 도가 관심을 가졌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이 도의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은 모든 게 도의회 중심으로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요구했었고 조례 기간들을 연장했었고 나름대로 이 의회관계가 다르지만 행정시장 직선제라는 안들을 제도 개선에 포함시켰고 그런 속에서 도는 바라보는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그런 게 진정성이 있다면 앞으로 중앙정부와 도가 그리고 도의회와 그리고 각계 다양한 도민의 의견의 목소리를 모아가서 정말로 이번에는 기초자치 부활 속에서 어떤 부분들을 풀어나가야 될 건지 어떤 부분이 어려움으로 나가오는지 그러한 것들을 좀 더 슬기롭게 도가 중심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그래도 나름대로 도민에게는 지금에 있는 행정체제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내재적인 불만들을 조금 더 그런 과정 속에서 반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 지금 진정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의문이 드는 거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10년 동안 2번의 행계위도 있었고 6번의 제도 개선 기회도 지금까지 있었습니다. 지금이 7단계니까요. 그리고 그 사이에 3번의 총선 그리고 3번의 지방선거까지 있었고 각 시기들마다 많은 후보자들이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공약들도 모두 다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을 내셨는데 그때마다 또 도민들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해서 지지도 보냈고 또 그 자치 확대에 대한 기대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현재까지 바뀐 게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서 왜 안 되고 있는가? 지금 방금 진정성 말씀도 하셨긴 했는데 왜 안 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 의견을 좀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 주체들이 도정, 도의회, 그리고 국회 혹은 중앙정부까지도 있고 어쩌면 우리 도민들의 의지가 모자란 것인가?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얘기해 주시죠. 가장 큰 이유는요. 원래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가 그 도 중심의 단일 광역자치단체가 되고 도지사한테 모든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활력을 잃어버렸어요. 독점하게 되면 안주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지난번에 2주 전에도 좀 이야기했습니다만 풀뿌리자치 주민자치만 하더라도 그 육지 같은 경우는 계속 발전하는데 제주도는 16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거든요. 하나도 발전이 없어요. 다른 분야도 다 그렇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 지금 모든 권력이 집중돼 있고 독점돼 있다 보니까 그냥 안주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변화를 싫어하게 되고 그러니까 논의는 무성한데 아무런 변화도 안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틀 자체를 지금 깨지 않으면은 제가 볼 때는 우린 논의만 계속하고 아마 제주도는 계속 이렇게 정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혹시? 저는 이제는 좀 결론을 낼 때가 된 게 아닌가. 그래서 기초자치단체가 결정된 순간부터 바로 제도 개선 논의가 이제 많이 되었습니다. 뭐 도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도지사든 각기 다양한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했지만 도민들이 바라는 건 여론조사를 나오면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 좀 더 뭔가를 바꿔봐라. 행정실을 바꿔봐라.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시듯이 이제는 한 번 하면 좀 더 어떤 형태든 좀 더 도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안들을 좀 모아가지고 좀 더 기초단체 부활이 중앙정부의 입장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되겠더라고요. 우리가 아무리 도민 모든 이해관계가 돼가지고 시장 직선 제한이 도민은 찬성했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중앙정부에서 바라볼 때는 아주 부정적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앙정부가 어떤 논리를 갖고 있는지 그리고 제주도민들의 하나의 안이 어떤 부분들인지 이런 것들을 자세히 잘 알아낸 다음에 그 속에서 우리가 제주도가 이제
15년이 지났지만 가야 될 길이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라면 그거에 대한 어떤 형식으로 어떠한 이 과제들을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우려되는 문제점, 가져왔던 부분들을 중앙에 반납해야 하든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에 대해서 좀 전문가들 속에서 진단해가지고 도민들이 바라는 길로 뭐 법인격 있는 기초자치단체다 하면 좀 그런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더 토대들을 만들어가면서 열려진 이 지방선거에서 도지사의 공약사항으로 공론화된다면 좀 더 그런 가는 길들이 좀 더 구체성으로 뛰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그것도 있어요. 상상력이 부재도 저는 한몫을 한다 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주류가 생각하는 대안이라는 거는 하나는 행정지장 직선제고요. 하나는 그 시군 기초 부활입니다. 네. 그런데 행정지장 직선제 이제 또 이야기하겠지만 이건 사실은 변칙이에요. 기형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하려면 제대로 자치해야지 왜 그러냐 하고 하는 거고 네. 우리가 그 기초자치단체 그 시군 부활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도민들이요 당위적으로는 뭐 동감할지 몰라도 기초의회 부활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기초의회가 부활되는 것에 대해서 탐탁치 않기는 경향들이 되게 많아요. 그게 현실이고 또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그런 기초 시군자치로 간다는 거는 제주특별법을 만든 취지가 몰각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군 기초나 그 행정시장 직선제나 다 현실적으로는 실현하기 되게 어려운 대안입니다. 그런데 그 두 대안에만 이렇게 포커스를 두고 제3의 대안, 새로운 대안, 그러니까 중앙정부도 설득하고 도민도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대안에 대한 이렇게 상상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상상을 못하고 기존에 될 수 없는 두 대안을 갖고 붙잡고 씨름하기 때문에 또 이게 변화가 없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 신용인 교수 말씀처럼 상상력이 있는 우리가 답안지를 들지 못한 거는 이제 맞는 것 같고요. 다만 현실에서 자치권 부활하고 관련해서도 사실 도민들의 의견은 과거로 돌아가진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모양을 만들어 가지고 해보자는 의견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좀 약간 다른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정부 입장 확인이 중요한데 문재인 정부의 공약은 명확하게 기초자치권 부활할지 말지를 도민에게 맡기자입니다. 근데 이 부분 관련해서는 도청도 노력한 바가 없고 아쉽게도 행자부 노력한 바가 없기 때문에 대통령의 공약사항이 현실 세계에서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남아있는 기간이 좀 됐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는 2022년이 지방선거인데 그 전에 이 문제가 좀 결론이 나서 도민들이 직접 어떤 제도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부여하는 게 정부와 제주도의 책임이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그 부분을 예. 저희가 이 자리에서 지금 논의를 좀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신 교수님께서도 상상력이 부재해서 또 다른 대안들을 우리가 많이 논의를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도 하셨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도민에게 맡기자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맡겨서 어떤 것을 도출해낼 수 있을지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어떻게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그 의견들을 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지금 우리 도민들이 어떤 기초자치 부활은 원하지만 그게 시군단이냐 읍면동단이냐에 대해서는 또는 대동제 이야기도 나오고 걔네들이 계속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걸 모두 포함해서는 아마 기초자치 부활을 원하겠죠. 그래서 저로서는 어쨌든 간에 지금 이대로는 안 된다라는 공감대는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도 지금 이대로는 심각하기 때문에 이건 바꿔야 되는데 바꾸는 거의 핵심은 뭐냐? 도지사의 권한을 나눠야 됩니다. 한편으로는 도의회가 좀 가져가야 되고요. 한편으로는 주민이 가져와야 돼요. 이 나누는 방향에서 여러 가지 대안이 있을 텐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수평적으로 도의회 권한 나누는 것에 대해서는 그 분권형 대통령제의 아이디어를 우리가 좀 차용했으면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라 그래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되게 문제되면서 가장 유력하게 나오는 대안이 분권형 대통령제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지금은 행정권을 대통령이 독점하고 있는데요. 그 행정권을 반으로 나눠서 대통령이 반 갖고 총리가 반을 갖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은 국민이 직선을 해요, 지금처럼. 근데 총리는 국회에서 뽑고 또 국회에서 불신임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요 아이디어를 우리가 받아들여서 소위 도지사는 지금처럼 도민이 뽑고 행정시장은 도의회에서 선출하자는 겁니다. 그래서 행정시 권한은 그렇게 되면 도지사 권한이 그만큼 분산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한 축으로 그리고 또 도의회가 그만큼 또 힘이 세져요. 그러면 또 도지사를 견제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 축으로는 제 생각에는
결국은 그 주민자치, 풀뿌리자치 차원으로 가려면 읍면동자치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자치로 감으로써 기초자치단체가 읍면동자치로 받쳐주고 그래서 도지사의 권한이 수직적으로 또 주민들한테 배분이 되고 또 수평적으로는 어떤 그 분권형 도지사제, 즉 행정시장을 도의회에서 뽑도록 함으로써 또 도지사하고 도의회 사이의 권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대안들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아니 신용인 교수님 말씀이 원래 뭐 15년 전으로 돌아가면 특별자치도 거의 취지였겠죠. 행정시를 없애고 한계층으로 도와 43개 읍면동 이 속에서 자치권을 강화해 나가면서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15년 동안 그렇게 운영되어 왔는데 그렇게 안 됐거든요. 그만큼 이제는 아무리 옳은 말이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도민 공감대라든가 해나가기에 상당히 이 오랜 시간 서로 수기하는 시간들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어쨌거나 제도권에 들어온 도의원이 한 사람으로서 이 현실적 고민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시장 직선제도 도민 여론이 받쳐졌기 때문에 제도 개선안으로 올라갔던 것이고 네. 또 아까 같이 뭐 기초자치 부활이다. 이 도민 여론이 어느 정도 성숙된 분위기가 되면 도와 도민과 도의와 전문가 그룹들 해가지고 그게 아까 같이 행정체제 개편으로 법 개정, 국회 입법사항으로 하는 부분들이고 그런 속에서 앞으로 이 논의들을 특별자치도 취지에 맞게끔 해 나가려면 공감대 형성이 되게 어렵지만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교수님 말씀 상당히 중장기적인 이제 과제로서는 맞는데 특히 또 읍면동장 직선제는 약간 별도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현재 상황에서는 사실 장사로 치면 15년 장사했는데 이 장사가 안 되면 메뉴를 바꾸거나 간판을 바꾸거나 업종을 바꿔야 되는데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그동안 크게 논의해왔던 행정시장 직선제와 자치권 부활을 놓고 도민들에게 투표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고 그 결정된 사항을 중앙정부가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이와 별건으로 해서 풀뿌리 자치권 강화를 위해서는 교수님 말씀하셨던 읍면동장 직선제도 함께 저는 별도의 논의를 통해서 해도 저는 무방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이고 싶은 부분들은 국회가 할 일은 국회가 하고 아까 같이 행정시장 직선제에 대해서 어쨌거나 이 여론 수렴한 형태로 그 행정시장 직선 완결 구조는 아니지만 제도 개선안으로 올라간 거 아니겠습니까? 예. 어느 분이 다시 개인 국회의원 입법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들은 그런 대로 존중하고 아까 같이 제주도가 가야 될 그런 과제들이 있다면 또 그 부분들은 고민들 해나가면서 하나의 이 모형들을 좀 더 도출해 나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저는 급할수록 돌아가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지금 안 되는 대안 갖고 계속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행정시장 직선제도 안 되는 대안이기 때문에 국회가 할 일은 국회의원이 할 거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거기에서 어떠한 형태를 줘든 나름대로 고민한 속에서 할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존중해 나가면 된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국회 결국은 이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게 제주특별법을 바꿔야 되는 거고요. 그건 국회에서 바꿉니다. 네. 결국은 국회의 어떤 입김이나 영향, 중앙정부의 입김이나 영향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앙정부도 설득해야 되고요. 국회도 설득해야 돼요. 그리고 공감대를 일으켜야 돼요.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15년 동안 해오면서 내린 결론은 행정시장 직선제는 중앙정부와 국회를 설득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시민단체들도 사실은 대부분 맞나요? 반대하는 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정시장 직선제가 원칙이 아니기 때문에 일종의 변칙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중앙정부는 가야 될 종착점이 행정 직선제로 끝이라면 한번 다양한 형태로 고민을 해보겠다. 이게 도민의 뜻인데 그런데 과연 그런 게 가장 바람직한가? 아까 같이 법인격이 없는 법인격이 있는 기초자치 부활 이런 형태가 모든 16개 시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속에서 나름대로 평가들을 하는 속에서 지역의 발전 모델들을 이상을 찾아가고 있는데 제주도만 아까 행정시장 직선제 해가지고 그런 문제들 풀린다면은 그것들도 국회의원들 고민하고 하겠다라는 거죠. 입법기관은 일단 존중했는데 그게 좀 더 우리는 아니라고만 해서는 안 된다. 어쨌거나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두 번의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 도민 의견들을 수렴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의견들은 수렴한 속에서
존중해 받아야 된다라고 저는 말씀을 일단 드립니다. 짧게 국회 상황만 제가 말씀드리면 우선 정부 상황은 행정시장 지선제를 발의 생각이 없지 않습니까? 내년도에 발의될 특별법 제도 개선 안에는 정부 안에는 행정시장 지선이 없는 거죠. 그리고 국회의원 3분 가운데 송재우 의원은 어쨌든 이제 동의하신 대로 행정시장 지선제를 골자로 한 특별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합의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었던 것 같고 반면에 오영훈 의원하고 이성건 의원은 행정시장 지선제가 아니라 자치권 부활할지 말지 등을 포함해서 이 결정 권한을 도민에게 넘겨주는 그런 법안들을 준비하고 있어서 저는 그 내용이 말씀하신 대로 국회에서 어느 정도 공감대에 따라서 정책의 방향성들이 정리될 거라고 좀 판단하고 좀 있습니다. 제가 한 2년 전에 이제 주민자치 때문에 행안부 사람들도 좀 만나보고 또 제주특별법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하기 위해서 국회의원들도 만나보고 그러는데 한결같은 주문이 뭐냐면요. 도지사 의견이 뭐냐 이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이게 현실 제도라는 걸 떠나서 현실적으로 이 도지사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데 어쨌든 도지사가 기초이해 없는 행정시장 직선제 반대를 천명했습니다. 그러면 저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봐요. 그러니까 중앙정부가 설령 돌아선다 하더라도 도지사가 돌아서지 않는 한 아마 의원 입법도 쉽지 않겠다. 그러니까 저는 안 되는 걸 갖고 우리가 붙잡고 그럴 게 아니라 차라리 어쩌면 그러려면은 진짜 시군 기초 부활이 더 현실성 있는 대안일 수도 있어요. 그거는 명분이 있잖아요. 예, 지금 말씀 이제 하시는 의도를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다른 안들 지금 안 되는 걸로 이제 결론을 좀 가지신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는. 예. 그래서 다른 방향의 이런 것들을 접목하는 또 다른 안들을 상상력을 발휘해서 만들어 가야 된다는 의견이신 것 같고요. 지금 다른 두 분께서는 그 부분이 설득의 과정이고 어떤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결론을 그렇게 내릴 수 없다라는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이것을 하나로 모을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러면 도민에게 어쨌든 기초자치단체 부활이나 혹은 행정시장 직선제나 이런 부분들을 도민에게 맡기자, 도민의 의견을 존중해서 이걸 맡기자라고 할 때 그 방법은 그러면 혹시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예를 들면 주민투표라던가 아니면 공론화 과정이라든가 그런 생각하신 게 혹시 있으십니까? 예, 행정시장 직선제를 하려고 해도 제주특별법을 바꿔야 되는 것이고 만약 주민투표를 하려고 해도 벌 바꿔야 되는데 다행히 제주특별법 8조에 보시면 현재는 우리가 도민들이 어떤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는 행자부 장관의 사실상 발의권이 있는데 그것을 도로 가져와서 도지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되는 것이고 도지사가 발의를 통해 가지고 도민들에게 행정지선제가 맞는 것인지 자치권 부활할 것이 맞는지를 투표에 붙일 수 있는 권한만 가져오면 저는 충분하게 이 부분들을 도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길은 열린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강호진 전 대표께서 말씀하시듯이 이 특별법 8조를 그것도 어쨌거나 법을 우리 특례로 제주도로 갖고 와야만 아까 같이 제주도 현안에 대해서 주민투표로서 도지사가 결정하면 수용할 수 있는 완결 체계를 가지려면 그 특례 조항들을 포괄적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것도 제도 개선 과정이기 때문에 또 의원 입법을 하든 과제를 하든 또 시간이 지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신용인 교수님이 얘기하듯이 도지사가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어떤 형태든 제도 개선이 아까 의원 입법이든 개정이 단시간에 낼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좀 짧게 하려면 그런 것들에 대해서 특별법 8조 개정으로 갈 건지 의원 입법으로 갈 건지 아니면 제도 개선 과제로 갈 건지 거기에서 그 과정들도 좀 논의를 하나로 모아가지고 8조를 만들어가지고 도민 현안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선택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의견이 모아진다면 오히려 특별법 8조 개정이 가장 어찌 보면 빠른 방법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법 그 8조 개정에 대해서 1항과 2항이 주요 핵심일 건데요. 예. 그 부분 조금 이해하실 수 있게 도민들이 이해하실 수 있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제주도 그러니까 주민투표는 현재 국가 사무에 대해서만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데 과거로 돌아가면 2005년 7월 27일 날 우리가 시군을 없애는 투표를 발의할 때 발의권자가 도지사가 아닙니다. 행자부 장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권한을 도지사로 가져오자. 이게 큰 테마인 거고요. 그리고 그 투표의 사무 종류가 있는데 그것도 국가 사무를 하더라도 도민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는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 첫 번째 사항이 저는 행정체제 개편 사항으로 포함시키면
충분하게 논의도 가능하고 실현 가능한 방법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특별법 8조 개정도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 결국 지금 현실에서는 사실은 도지사의 결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권력이 지금 도지사에 집중돼 있고 이 권력을 도지사가 스스로 놓겠다는 결단 그리고 도민에게 돌리겠다는 이 결단이 없이는 사실 어떠한 논의도 이 현실화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도지사가 결단을 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행정체제 개편이 물꼬가 제대로 트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 논의가 겉돌 뿐이다. 그래서 도지사의 결단이 아주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어요. 지금은 어쩔 수가 없어요. 결론은 아니고 법률상으로는 도지사의 결단은 저는 필요 없다고 보고요. 지사님도 별로 관심 없기 때문에 어쨌든 정부하고 국회 차원에서 이 부분을 논의해서 결론을 낼 수 있게 틀을 만들어주는 것. 저는 이것만 되더라도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져와서 합리적인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있어 보입니다.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아까 같이 이런 특별법 이 8조가 제주도로 포괄적으로 바꿔진다면 아까 같이 뭐 직선제를 하든 아니면 기초단지 부활을 하든 그건 우리의 몫이거든요. 도민의 몫이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 결정을 강화시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법들이 먼저 선행된다면 이 논의들이 좀 더 활발히 될 수 있고 그런 시간적인 단축이라든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장점이 많을 것 같습니다. 예. 저는 8조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44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이왕 법 얘기가 나왔으니까 44조가 자치조직권에 관한 특례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 특례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부지사를 어떻게든지 행정기구를 어떻게 설치하는지가 다 가능한데 오직 그 읍면동에 대해서는 재량권이 없어요. 왜냐하면 특례 조항에 지방자치법에 대한 특례 조항을 두면서 지방자치법이 그 읍면동에 관한 조항이 이제 117조부터 120조 사이에 이렇게 들어있는데 그 조항에 대한 특례는 빼버렸어요. 그래서 읍면동에 관해서는 우리가 자율껏 뭔가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에요. 지방자치법 딱 얽매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왕 하는 김에 8조도 바꾸고 44조에 있어서도 소위 지방자치법 지금은 113조부터 125조 이렇게 돼갖고 읍면동을 뺐는데 읍면동까지 포함할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113조부터 뭐 120조 이래서 읍면동도 정말 우리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왜 중앙하고 똑같이 해야 됩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44조도 저는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예,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뿐만이 아니라 사실 특별법 개정이라는 게 그렇게 쉽사리 뭐 되는 것도 아니고 해서 그 과정이 지난한 과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만 볼 수는 없고 예를 들면 제주도의 조례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해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조례를 통한 방안들은 혹시 없습니까? 제가 이제까지 도의에 들어가지고 한 6년 생활해 나가면서 많이 몰랐던 게 중앙 정부, 도민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되면 중앙 정부는 그 형태로 수렴된 형태 가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좀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 참 중앙 정부에 대한 정보력들 몇몇 개인이 나왔던 얘기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자체적으로 가서 듣고 그리고 국회에서 논의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걸 알아야 된다는 그런 느낌들을 강하게 받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행정체제보다는 그건 그거대로 아까 중장기적으로 뭐 법 개정 사항들은 풀어나가야 되겠지만 저는 이번 업무보고라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가지고 행정구역 조정에 대해서 서귀포 시장께 질문들을 했었고 서귀포시는 지금 현 상태가 만족이냐 그런 속에서 뭐 이 공직자를 대표한 시장께서는 서귀포시는 둘로 나누는 것은 반대한다. 지금에 있는 19만 그리고 서귀포시가 20% 넘는 이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읍면을 나누기 시작하면 아까 같이 이 젊은층 생산 연령층들이 없는 관계로 복합적으로 했을 때 지금에 있는 서귀포시는 만족한다. 제주시 같은 경우엔 또 마찬가지로 안동호 시장님께 지금 50만 넘는 특례시를 인정받지 못한 조건 속에서 행정구역에 대해서 이 조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질문 속에서 50만 특례시를 인정받지 못하는 속에서 행정구역 조정은 이제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행정국 이 국장을 상대로 그거에 대해 행정구역에 관해 가지고 뭐 체제도 포함되겠지만 행정구역에 대해서 좀 TF팀을 만들어 가지고 도민사회 의견들을 잘 들어 가지고 이
도와 도의회와 그리고 도민들과 그리고 전문가 그룹들이 모아져 가지고 도출해낼 수 하나의 방법이 행정구역 조정이다. 그런 속에서 저는 현실적인 안으로 지금 있는 국회의원 선거구 같이 서귀포 그리고 가칭, 동제주시, 서제주시 만들어가지고 행정구역 조정이라도 해나가가지고 좀 더 도민들께 주민들께 서비스 질도 강화하고 좀 더 세계 양시 행정시지만 경쟁력도 좀 높일 수 있는 방안들이 주민들에게 최소한 할 수 있는 보답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행정구역 그 구역 조정 개편에 대해서는 조례로도 저희가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촉구하고 계신데 이게 그 2022년 그 선거 전까지 좀 가능한 절차대로 갈 수 있는 상황입니까? 그건 언제든 도지사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에서는 4개 공고안들을 했지만 그거에 대해서는 산업 중심으로 분석했던 부분이 경향이 갖고 또 인구 편차가 제주시가 그 당시 37만 그리고 9만 인구 편차가 25만 정도 넘어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나름대로 수고하셨지만 4개 지역 권고안에 대해서는 좀 더 수용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문제되게 되지 않았나. 근데 현실적인 안에 대해서 지금에 있는 예를 들어서 3개시를 더 쪼개다가 한다면 그건 뭐 더 고민해야 될 거고 저는 가장 현실적인 안 청사 부분이든 공무원 수든 그런 걸 고려했을 때 좀 더 와닿는 행정구역 그리고 빠르게 개편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안들을 선택해가지고 중장기적으로 아까 같이 행정체제에 대해서 그런 모형들을 고민한다면 좀 더 낫지 않겠나 그런 도의회 갖고 있는 시각입니다. 예. 조례상 또 가능한 것들은요. 사실은 행정체제라는 건 기본적으로 특별법을 바꾸지 않고는 틀이 어려운데 가능한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행정구역을 바꾸는 그런 것도 한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조례상 가능한 게 소위 읍면동과 관련돼서는 조례상 주민총회도 만들 수 있고요. 네. 법적 근거 없이 또 도지사의 권한의 일부를 소위 주민자치위원회가 됐든 주민총회가 됐든 주민자치센터가 됐든 위임받을 수도 있어요. 조례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해서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주민들이 어떤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것부터 조례상 만들어보자. 네. 그리고 그런 실험들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바람직한 또 대안들을 고민해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거는 얼마든지 도의회에서 그리고 도에서도 주민총회라든지 일부 권한위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도의회에서 마음만 먹으면은요 내년이라도 당장 뭐 해바뀌어서 내년이라도 그건 당장 실시될 수 있는 거거든요. 조례만 바꾸면 되는 거니까 이런 것부터 저는 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해보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대표님. 네, 신용인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은 뭐 도하고 의회가 협의해서 빨리 했으면 좋겠고요. 행정구역 개편은 뭐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문제는 우선순위 있어서는 행정체제 개편 논의와 함께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선후 문제는 저는 좀 정리가 돼야 되고. 행정구역 개편이요? 행정구역 개편은 필요는 한데 예. 우선순위가 필요한데 행정구역 개편보다는 행정체제 개편이라는 큰 틀을 먼저 좀 정리하고 나서 이걸 좀 진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지 갑자기 또 모든 논의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가다 보면 제주도를 놓고 세계냐 아니냐 논쟁하다 보면 저는 더 근본적인 것들을 놓칠 수가 있다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슬기롭게 시간을 잘 짜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강호진 대표님의 의견에 공감을 해요. 어차피 행정구역 개편이란 것도 행정체제 개편할 때 같이 논해야지 이것만 따로 가는 거는 조금 어색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예를 들어가지고 이 시청 공무원이 있어요. 여기에서 구자에서 한 번 부르고 한림에서 한 번 부르면 그 공무원이 할 일은 아침 출근해가지고 구자 한 번 갔다가 또 차도 막히잖아요. 이제 한림 왔다가 도로에 대한 문제제기 민원들 들어온 거 잠깐 보면 결과적으로는 이 효율성 면에서 자기 능력과 끼를 발휘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서 헤매는 시간들이 많고 그 속에서 이제 주민 만족도는 또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50만 원을 상대로 행정 서비스 질은 빨리 바꿔야 된다. 그거에 대해서 행정체제 개편은 언제 된다는 보장이 없어요. 이거 예. 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저는 도의회에서는 뭐 하나라도
뭔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하려고 하는 게 도의 입장입니다. 예, 여기서 그 말씀을 중간에 제가 끊는 것 같아서 좀 죄송하지만 시간이 한정적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이제 그 다음 시간에도 또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금방 될 문제는 아니어가지고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는 좀 이것으로 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벌써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많은 상황이 사실은 변했고 전국적으로도 지방자치법 개정도 이루어지고 자치에 대한 새로운 모델들을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새롭게 지금 만들어가는 상황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성을 반영한 행정체제 개편이 저희 제주도가 앞서서 나가야 할 텐데요. 이 부분을 좀 염두에 두시면서 마무리 발언으로 행정체제 개편과 그 주민자치, 지방자치가 어떻게 가야 될지 마무리 발언으로 짧지만 30초씩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행정체제가 갖고 있는 풀어갈 수 있는 답이 최적의 답이 이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그 속에서는 도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해가지고 그 도민의 의견들을 반영하는 방법들이 차일피일 미뤄지는 속에서 도민의 입장에서 불평불만이 많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의회의 시각에서 도의원이기 때문에 도에서 할 수 있는 일 행정구역에 대해서 제주시가 50만 제주시로서 서비스의 질 저하라든가 좀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행할 수 있는 정책들을 고민하는 그 과정들을 염두에 두게 해가지고 행정구역 조정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는 현실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짧게 발언해 주시죠. 특별자치도가 이제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주도는 지위가 특별한 지위가 아니라 평균. 정부가 더 열심히 하면 평균 이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이 상황에서 제주도가 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는 도민적 지혜를 모아야 되고 더 이상 논쟁이 아니라 결론 낼 수 있도록 특별법 개정이 상반기까지 마무리돼서 도민들이 결정할 수 있는 행정체 개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청 공무원이 구자읍과 환경면을 왔다 갔다 하면서 시간을 낭비한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 그랬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간단합니다. 구자읍 주민들한테 도지사가 그 권한을 주면 돼요. 그리고 환경면 주민한테 주면 돼요. 그러면 해결이 되거든요. 결국은 이건 조례를 통해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도지사의 어떤 사무 권한 일부를 주면 되니까. 그래서 할 수 있는 것, 쉬운 것부터 하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바쁘신 와중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행정체제 개편은 특정 집단의 손에 맡겨서 할 일이 아닙니다. 도민들의 의견이 모아지고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이루어지는 행정체제를 만들 때 제주의 특별자치가 꼽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행정체제 개편 관련 오늘 못다한 논의는 다음 시간에 이어질 예정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